9월 19일 일요일 저녁 8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관심을 끄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생활 속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홍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잡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따지고 또 향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첫째 놀랐던 것은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던 홍준표를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첫째 제가 좀 놀랐고요. 둘째는 그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라고 느꼈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를 했던 말과 그 다음에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등장했던 용어인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려먹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것은 뭐 친박이다 아니다 또는 홍준표를 지지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유승민 씨가 사람들을 너무 바보 취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 앞뒤 문장 몇 가지만 더 읽어보면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단어를 끄집어내 가지고 아직까지 그 하는 걸 보면서 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무 비겁하다, 쫄짱부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특히나 이 유승민 씨는 나름 KDI 출신이라서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따뜻한 보수다 뭐 이러면서 좌경적 경제관을 꺼내놓으면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죠. 하지만 유승민 씨가 종북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씨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반북좌파입니다. 종북좌파는 아니지만 반북좌파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좌파 정책을 쓰는 것은 종북 못지않게 위험한 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당신이 바로 보수를 괴멸한 자다. 어떻게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윤석열 씨가 받아치기를 홍 후보가 대표 시절에 지방선거를 말아먹으면서 보수 괴멸했던 책임은 없느냐 이렇게 되받아치는 걸 보면서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다. 저 넓은 얼굴 면적에서 피부 두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 문재인 정권이 촛불이라고 하는 선동을 통해서라고 하면 그 촛불에 가담했던 순진한 국민들은 열받아 하면서 네가 어디 감히 숭고한 촛불 정신을 무시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촛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역겹구나 하는 것을 분명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든 조직이든 인정하는 용기 없이는 진일보해 가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사기꾼같이 살던가 지금 광우병 때 선동되어 가지고 낚여놓고 촛불 들고 난리 쳤으면서 반성 하나 없이 미국 소고기 구워 먹고 국에 넣어 먹고 비빔밥에 갈아 넣어 먹고 하는 사람들 다 비겁자들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인정하는 용기, 인정해도 죽지 않습니다. 인정해도 됩니다. 어쨌든 촛불 난동으로 탄생한 권력을 찬탈했죠.
법치가 아니라 인치로 눌러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정말 그야말로 처절한 개가 되어가지고 보수 진영을 괴멸을 시키면서 또 괴멸시키는 과정에서도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갖다 붙이면 다 죽일 수 있는 칼을 휘둘러 대고 아주 거칠게 휘둘러 대고 그야말로 인간들을 콩타작을 해버린 것이죠. 콩타작 기계가 어떤 건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시골에서는 이 풍금처럼 이렇게 발로 동력을 삼아서 밟아가면서 그럼 이게 바바바바박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 거기다가 콩이라든지 이런 곡류를 갖다 대면 다다다다닥 이렇게 털리는 게 있습니다. 갖다 대면 다 털어버리는 거죠. 제가 영상 찍고 난 뒤에 그런 자료 영상이 있는지 보고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한번 갖다 붙여놔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을 털면은 무조건 나온다는 식으로 해서 잡아 넣으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 이재수 장군의 자살 사건입니다. 군인에게 한평생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살아온 군인에게 모욕감을 줌으로써 죽음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세월호의 기무사가 관여했다라는 게 그 혐의였습니다. 그거 무죄 났거든요. 그 무죄 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씨를 후보는커녕 인간으로 안 봅니다. 인간으로 안 봅니다. 만약에 제가 이재수 장군의 아들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총을 구하러 다니지 않을까요? 그 얼굴이 지금 대통령 한답시고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 유가족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쐈다고 하는데 그 이재수 장군의 자녀분들이 윤석열 나타나면 어떤 기분이 들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 중도층에 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도층이라는 그 자기들 자칭 중도층입니다. 중도라는 건 신기루인데 어쨌든 자기들이 보기에 박근혜 정부를 욕했던 자신의 이력을 반성하기는 싫고 또 그건 정당했다. 뭐 지금 보면은 이재명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폐적인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박근혜는 뭘 잘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감옥에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와서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4년 지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중도랍시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걸 되돌려서 반성하기 싫으니까 윤석열 너에게 칼을 다시 한번 줄 테니 문재인 정권도 한번 썰어버려라. 굉장히 한국인들의 잔혹한 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성정이 거칠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요. 아까 제가 중도라는 신기루층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내심 뭐 이해는 된다. 인간의 심리가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심리가. 하지만 자기가 자유보수 인내라고 하는 일부 유튜버들과 어떤 뭐 지식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이제 무엇 때문인지 뇌를 해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미스테리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 윤석열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윤석열 씨가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이 평화쇼를 벌리고 반일 선동을 하고 지금 정치 방역질을 하고 이 다 원동력이 윤석열 씨인데 지방선거 운운하는 걸 보면서 말문이 막혀들었습니다. 자,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28일 요 날 즈음해서 나타났던 한국의 신문들 몇 가지를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요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었더랬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갖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클립에 딱 끼워가지고 한국경제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 글쎄요, 문재인 씨는 북핵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시간을 벌어주면서 고도화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썼었죠. 그 지금 뭐 메시지로도 전달하고 지시하고 아예 그런 말 하려거든 청와대 찾아오지 말라고도 하고 충분한 그것만 하더라도 탄핵의 조건이 충분합니다만은 남한의 핵 기술 자원들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서 설쳤던 바가 있습니다만 한국경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아예 세션에다가 제목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도 문 대통령 세계에 큰 선물 될 것이다. 김정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북노당과 남노당 합작쇼가 벌어졌었죠. 한국경제 민주당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심폐소생한 날 한국당 자유한국당요. 당명 자주 바뀌었죠.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되었다. 그리고 심각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김무성, 김성태 원내대표실 지도부다. 예, 오로지 안보 보수 하나만을 가지고 보수 임내하고 떠들어 오다가 평화쇼 해버리니까 이제 지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자유한국당도 이때. 그때 당시에 홍준표 씨만 유일하게 저거 평화쇼다라고 했다가 대중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그랬죠. 조선일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운만 뗐다. 조선일보는 약간 냉담하게 보고 있었어요. 도보다리라고 하는 데서 둘이서 수행은 없이 앉아가지고 기록관도 없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김정은이는 우리 때문에 새벽잠을 안 설치시게 하겠다. 문재인 씨는 발 뻗고 자겠다.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지금 결과로 볼 때 두 사람의 대화는 김정은이는 새벽잠을 설치게끔 계속 도발을 해왔고 문재인 씨는 발 뻗고 계속 잤습니다. 또는 휴가를 가버리고 그랬죠. 배석 기록도 없이 밀담을 나눴다. 김정은이는 미국이 불가침 약속을 한다면 왜 우리가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느냐에 맞습니다. 미국이 떠나고 나면은 적화를 하면 풍성하게 그동안 남한에 축적된 경제를 털어먹을 수 있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논리는 맞습니다. 동아일보 완전한 비핵화 입구에 서다라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문재인 씨가 박근혜, 이명박 만나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이자는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사람으로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적으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을 상대해 왔던 자고 김정은 만나가지고 거의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이따 사진 올릴 텐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동아일보 육해공 모든 공간에 적대 행위 중지에 반은 또 맞고 반은 틀리죠.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북한은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를 철감에 있어 가지고도 동수로 해야 됨에도 동률로 해야 됨에도 동수로 철거를 하는 역적 행위를 했었고요. 지금 아파치 헬기 사격을 전방에서 하지 못해가지고 후방 포항에 와가지고 사격을 하고 백령도에 있는 포사격을 못해서 내륙으로 와서 사격 훈련을 하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는 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남북 좋은 일 일어났지만 시간 지나봐야 알 것이다 라고 트윗에 그때 적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걸 합창을 했다. 뭐 이선희도 있었고 레드벨벳도 있었고, 선거 앞두고 또 튀어나온 경기 북부도론, 여기에 평화 포템킨 마을 하나 만들려고 그때 시도를 했었죠. 아직까지 아마 이거 진행형이지 싶은데요. 문 대통령, 남북 교류 콸콸 흐르면 끝내 하나 될 것이다. 하나 될 수 있겠죠. 공사 하나 되면 다 하나 되는 거니까. 이때 왕이 외교부장이, 중공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북을 했었고요. 눈물 떨군 서훈이라고 림종석 씨 뒤에서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의 모습이 있고요. 추미애 우원식, 김정은 모습 감격적이다. 이 워딩을 한번 재수 없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권 인사들 칭찬 릴레이. 추미애, 김 위원장의 모습은 감격적이었다며 앞으로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의 이 만남과 선언에 대해 너무 감격스럽다고 했다. 박범계 수석 대변인은, 이 당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트위터에 김정은이 회담 직전 방명록의 역사와 역사를 리얼로 표현하죠. 혼용에 쓴 것에 대해 균형감입니다 라고 썼다. 문정인 아시죠? 우리가 거의 100% 간첩이라고 의심하는 자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는 김 위원장이 참 격이 없구나 생각했다. 아버지 김정일과 상당히 닮았고 친근하게 열린 마음이더라고 했다. 부인 리설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얌전한 분이라고 했다. 정세현은 문정인 못지않습니다. 또는 능가하는 자인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에 대해 나이에 비해 노련하다는 느낌이라며 여유있고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게 김일성 주석과 비슷한 측면이 있더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두환 씨, 요즘은 전시라고도 해요. 그냥 전시. 동아일보, 경향신문이 제일 심합니다. 동아일보는 거의 경향신문에 버금가요. 일부 몇 단면을 빼놓고는 거의 경향신문입니다. 동아일보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북한의 그 백정혈통 3대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호칭을 써줍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김여정 부부장은 아주 애교가 펄펄 넘치는 귀염둥이, 김영철 부장과 리선권 위원장은 독특한 카리스마라고 했다. 이때 우리 한국의 청년들도 뭐 이렇게 하트 날리고 김정은 귀엽다고 하고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뭐 냉면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뭐 윤도현이 거기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 남북 좌익들 밥 먹는 자리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들 중 박원순 서울시장은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평양까지 한달음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배꼽아래 사건으로 죽어버렸죠.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눈물이 흐른다.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합의를 이룬 두 정상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진짜 혼자 읽기 아깝습니다. 이때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협박하던 김정은이다. 고모부를 잔인하게 죽이고 친형까지 죽였다고 보도된 김정은을 이렇게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예, 맞는 말이었죠. 근데 지금 장제원 씨 뭐 하고 있죠? 어느 후보 밑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백미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조우하는 장면이 바로 지방선거 하루 전에 있었고, 뭐 그 결과로 지방선거는 박살이 나버렸죠. 근데 그걸 두고 윤석열 씨가 홍준표 당시 대표에게 책임을 물린다? 그때 개였는데?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그런 우리 순진한 국민들을 평화쇼로 휘감아가지고 몰고 간 것도 있었지만은,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지금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났죠. 그런데도 누굽니까? 울산시장 이름이 송철호입니까? 송철호 맞나? 그 사람은 지금요 굉장히 환하게 웃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 노릇 톡톡이 하고 있고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갑니다. 내년이 뭐 이제 끝나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부정선거 1탄은 가장 최근 부정선거 1탄은 촛불 난동으로 권력을 찬탈한 것이었고요.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탄은 지방선거 앞둔 평화쇼, 그리고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까지 이어지는 그것이었습니다. 3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되고 있는, 지금도 경주에서도 돈 뿌려주고, 교육감이 돈 뿌려주고, 시의원이 돈 뿌려주고, 초등학교 입학자들에게 축하금 주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할배가 용돈 좀 줄게. 경주시장도, 경북교육감도, 이철우 씨도 그런 상황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봐 짚어봤습니다. 기억만큼 나라를 지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